자, 여러분들 이어서 우리 기출문제 계속 풀어볼게요. 그 다음 문제가 우리가 76회 때 이 기출된 있죠. 접대비에 대한 명세표 해보도록 할게요. 회사를 일단 좀 바꿀게요. 회사를 여러분들이 761로 좀 바꿔주세요. 761 이렇게 해서 한길 가구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 하시고,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무조건 그저 기장된 자료를 불러와야 돼요. 불러오기를 하면 우리 기장할 때 적요에다가 이걸 찍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장할 때 적요를 이렇게 탁탁탁 치놓으면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면, 뭐 궁금해하신 분이 있어 말씀드리면, 이거를 이제 기장된 데이터를 할 때 접대비를 칠 때 그죠? 여기 만약 1월 1일 이렇게 쳐가지고 이게 출금해서 접대비가 있으면 그죠? 이 금액을 뭐 우리가 환급을 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이럴 때 여기에 적요를 가보시면요, 요거는 신용카드 사용했는지 일반 경조비인지 이런 걸 가지고 찍어 놓으면 뭐예요? 적요를 찍으면 그 금액이 이렇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지금은 이 자료를 이제 지울 거지만 그죠? 저쪽에 다시 불러와주면 그죠? 적요를 치면 데이터가 에러 나니까 그냥 이거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돼 있다, 그죠?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합니까? 우리 그죠? 매출을 그죠? 특수관계자가 매출을 이제 먼저 분리하는 것부터 먼저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불러온 자료의 이해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해볼게요. 여기 가서 처음에 딱 보는 순간 얘부터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총 그죠? 매출액은 2억 25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25억을 넣고 여기 특수관계자 매출이 얼마입니까? 3억 되겠습니까? 이것도 1억 3, 1억 7천, 1억 3천이니까 3억이 될 거니까 토탈 20억을 넣고, 그 다음에 있죠, 3억은 특수관계자의 매출로 있죠. 이렇게 나눠서 일단은 1단계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요 금액은 채택에서 25억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특수관계자는요 3억. 이렇게 되면 일반 수익 금액은 22억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죠, 그죠? 1단계 이렇게 했어요. 자, 2단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를 보면 여기에 그죠? 요 금액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2단계를. 이거에 대한 있죠, 이해를 우리는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접대비 판관비가 있고, 요거는 2,100만 원이죠, 그죠? 접대비의 판관비로는 판관비 2,100만 원, 제조경비는 1,70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1만 원 초과분은 없고 여기도 없네요. 그러면 쉬워지는 거예요. 1만 원 이하는 없고 전부 다 1만 원 초과하는 접대비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카드는 법적 증빙이 됩니까? 안 되니까 뭐예요? 300은 뭐예요? 2,100 중에서 300은 뭐예요? 법적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고, 얘는 1,700 중에서 200은요? 개인카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 이걸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 접대비 판관비는 어떻게 이렇게 되죠? 2,100 중에서 뭐예요? 300이 이렇게 부인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1,700 중에서 그죠? 200을 부인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요 금액이 합한 있죠. 2단계 조정의 합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500만 원이 결국 부인될, 그죠? 2단계 조정이 될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처음에 불러온 자료가 여기에 맞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뭐야? 여기에 추가적인 자료를 입력하고 변화되는 걸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얘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불러온 자료가 정말 이대로 됐는지 한번 가볼게요.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여러분들, 여러분 모니터 보이시니까 보니까 우리가 제조원가는 1,700 중에서 200원 부인해야 된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1,700 중에 200원 부인한다는 말고 2,100 중에 300원 부인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죠, 그죠? 아, 맞구나. 너가 제시한 자료가 정확하게 뭐예요? 여기에 반영이 되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딱 봤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얘하고 얘예요. 얘하고 얘입니다. 처음에 딱 확인해야 될 거. 2,100하고 2,100이고, 얘도 1,700하고 1,700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있죠.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같다고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와요. 아까 전에 첫 문제는 아까 전에 한 10만 원 정도 차이 났잖아요. 그런 문제보다는 그죠? 이렇게 같다는 문제가 되게 일반적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의 팁이 있다면 이 금액이 변하면 뭐예요? 이 금액이 변할 수가 있잖아. 앞에서 조정을 하면. 완전히 드러내서 상회로 때려주면 접대비가 아니니까 날려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빼면 이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얘하고 했을 때 얘가 커지 얘가 클 수가 있습니까? 100만 원 날리면 얘가 2천만 원인데 얘가 2,100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세요. 우리 회사의 접대비가 1만 원을 초과한다면 얘랑 얘는 어떤 경우라도 똑같다. 아시겠죠? 얘가 달라지면 이 달라진 금액이 그대로 뭐예요? 고쳐주면 그걸로 족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것만 통제하면 약간 달라지더라도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일단 기본적인 거 됐죠? 확인해서 그러면 결국은 요 500만 원이 뭐예요? 카드로 사용하지 않는 법적 성격을 안 갖춘 거니까 2단계 조정이 될 거란 건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인 자료 보겠습니다. 접대비 판관비 안에 뭐예요? 대표이사가 알고 보니까 개인적인 용도로 뭐예요? 네, 사용한 금액이 100만 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개인적 용도잖아요. 그죠? 포함한 금액이 있다. 그러면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 뭐예요? 요 금액의 판관비 100만 원을 완전히 드러내야 되죠. 그 100만 원을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을 치면. 그럼 당연히 이 금액이 변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금액이 작을 수는 없다고. 왜냐면 얘는 접대비 총액이고 얘는 1만 원 초과 총액인데 당연히 얘가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지금은 단서가 얘가 같다고 했으니까 뭐야? 얘도 고쳐줘야 되죠. 뭘로 고칩니까? 이거 똑같이 고쳐주면 돼요. 밑에도. 그럼 요거를 여기 가서 뭐야? 2,000원 고쳐주면 돼요. 요거를 스냅으로 안 찍어준다고요. 결과물. 여기 똑같다 이렇게 보면 돼. 항상 같다고 보면 돼. 주목해보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일단 부인을 해야 되죠. 하여튼 나오면 먼저 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나중에 할까? 하여튼 뭐 다 해볼게요. 얘는 한 방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날려가지고 이렇게 고쳤고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장부상에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니까 법적 정비를 사용했다 이 말이죠. 사용한 접대비가 어디에 있어요? 접대비로 계산 안 하고 이놈이 뭐예요? 복리성비 계정의 판관비의 200이 뭐예요? 결제 금액이 계산되어 있는데 이놈은 뭐예요? 거래처 직원과의 회식비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말에 해놓된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는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다. 당연히 매입세액은 불공제들 간주접대비에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럼 200만 원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치르냐 하면 보세요. 여기에 있죠. 복리후생비 계정이잖아요. 여기 복리후생비 계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리후생비 계정을 불러오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계정을 복리후생비 811번을 치면 돼요. 아니면 펑션기에서 복리후생비 이렇게 치면 돼요. 이렇게 치면 되잖아요.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에 우리 접대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200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접대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200만 원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밑에 우리 이 200만 원, 1만 원 초과하는 접대비잖아요. 그럼 여기 200을 치고 여기는 그죠? 카드를 끊었으니까 법적 정비를 사용했으니까 부인할 거 없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지금 제시하는 자료를 모두 다 반영한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지금 꺼가면서 지금 제가 누락한 자료가 없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럼 나를 믿고 하면 돼요. 그리고 바로 세무조정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가셔가지고 조정 등록 갑니다. 지금 가서 여기 하나하나씩 그죠? 여러분들 같이 해보면 돼요. 잠깐만 있어봐. 왜 이렇지? 여기 왜 미사용 금액이 여기 500이 왜 안 나오지? 500이 한도 초과액이 왜 안 나오죠? 야, 올해 그죠? 법 개정 때문에 뭐예요? 이 한도 초과액 원래 있었는데 뭐예요? 지금 이 문제라면 한도 초과액이 안 나오게 되네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없는데 아마 예전에 한도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한도가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안 나올 뿐이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한도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그죠? 지금 한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제는 한도 초과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있는 걸 찍어서 요것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그래서 이제 사적 경비, 개인적 경비 이렇게 될 것이고 100만 원에서 상해 처분하면 될 것이고 그럼 신용카드 미사용액이죠. 이렇게 해서 미사용액에서 이렇게 키워드 뽑아가지고 밑에 있는 500 기타 사유출 그리고 한도 초과액은요. 그냥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 한도 초과액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그리고 저장하자면 저장하고 나오셔야 되겠죠. 저장하겠냐는데 저장 안 하면 그죠? 빵점이 되죠? 저장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76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이후의 문제 보면 여기 요 문제가 최고 어렵고요. 이후의 문제 보면 그게 뭐예요? 지금 똑같은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예요? 이제 유형이 바닥나면요. 대부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그 유형 안에 대부분 다 있다고 보면 돼요. 그 유형 안에 있으니까 별로 당황치 않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얘가 뭐예요? 저는 78의 문제가 가장 뭐예요? 어렵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요 문제가 가장 뭐예요? 난이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중요한 논점이 있는 문제가 3개가 다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뭐 해보라고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하고 그걸 할게요. 얘가 이제 78회니까 회사를 바꿔서 불러온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8회니까요. 781 세광전자 바꿔보세요. 781 하니까 여기 잘 안 나타나죠? 그러면 세광전자 하면 세광전자 이렇게 하면 78이 나타나니까 밑에 내리시든지 78이라든지 백데이터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바꿉니다. 바꾸고 법인 조정 가서 법인세 접대비 가요. 그리고 일단 불러오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딱 해야 되죠. 이렇게 딱 왔을 때 제일 처음에 챙겨야 될 금액이 뭐냐면 요 금액하고 뭐예요? 요 금액인데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 없네, 그죠? 근데 보니까 유념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뭡니까? 경조사 금액이 있네요, 그죠? 경조사는 20만 원까지는 법적 정비 안 따지고 20만 원 초과하면요. 이거는 반드시 법적 정비 따져야 되는데 얘가 지금 보니까 경조사 금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50을 썼는데 전부 다 뭐야? 그죠? 150이 전부 다 법적 정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 구장 부인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두 개를 더하니까 뭐야? 요 금액이 된다는 거 확인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모의 금액을 다 더해서 여기 돼야 되는데 보통은 이런 게 잘 출제 안 되는데 얘가 나왔다면요. 경조사비가 별도로 나오니까 요 금액이랑 150을 더하면 그죠? 456만 원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있죠. 접대비는 우리 회사의 접대비는 다 1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거랑 합하니까 요 금액이 된다는 거니까 1만 원 이하 접대비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경조사비는 뭐예요? 법적 정비 사용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부인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150을 썼는데 정비를 갖추지 못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150을 다 부인했고 여기에서는 200을 뭐예요? 그죠? 우리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초벌 자료잖아요. 초벌 자료. 그럼 이 초벌 자료를 가지고 그죠? 여기에 제시하는 자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결국에 뭐를 찾느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그죠? 특수관계자의 매출 있죠. 그부터 찾는 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볼게요. 쭉 찾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 보니까 회계기준상 매출액은 450,000 이중 3억 5천원이요. 특수관계자 매출이라는 거 확인했죠. 얘부터 먼저 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 자료 확인하고요. 여기 가셔가지고 총 합계 금액을 45억 5천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4억 5천만 원. 특수관계자의 매출은 3억 5천.
이렇게 해서 그죠? 두 개를 분리하는 거 제일 먼저 합니다. 그죠?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요 금액이 뭡니까? 두 개 합한 금액이 그죠? 요 두 개 합한 금액이 요거랑 요 합한 금액이 결국은 뭐야? 요거랑 두 개 합하니까 요 금액이 된다는 거 우리 확인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 안 한 거는요 200이고 우리가 경조사비는 아예 150을 전부 다 법적 정비를 사용하지 않은 거라고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지 여기 제시하는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접대비 총액은 450, 4,560이다. 이 중 법인 신용카드 사용한 거는 4,360이고 나머지는 200은 그죠? 개인 신용카드로 사용한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200은 개인 신용카드인데 여기 보시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분모가 신용카드 사용한 거는 4,360만 원이고 여기 나머지는요. 200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 4,300 법인 신용카드 사용 아니 잠깐만요. 여기 아니지. 접대비 총액은 뭐야? 4,560만 원이고 그죠? 여기에서 200원 그죠? 신용카드 사용한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지? 여기 안 나타나니까 4,560이라는 거 이거 나와 있잖아요. 그죠? 4,560이다. 요거 두 개 더하면요. 하나, 두 개를 더하면 4,560이 되잖아요. 그 중에 200원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은 거다 이거잖아요. 여기 200 맞죠? 그 다음에 자료 볼게요. 자료 이거 200원 맞고 먼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경조사비는 뭐예요? 경조사에 해당된 금액은 그죠? 이 안에 접대비 총액 안에 있는 금액 중에서 500 이 안에는 502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350이고 그죠? 20만 원 초과 접대비는 150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150이다. 그러면 여기에 적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 적는 요 150은 뭐냐면 경조사의 기존 금액 2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초과한 금액 있죠. 총 초과 금액이 150이거든요. 중에서 뭡니까? 150이 나왔다는 거는 150이 전부 다 뭐야? 그죠? 이게 증빙을 갖추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자료에서 이 자료를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접대비는 건당 지출액은 1만 원 초과한다는 걸 우리는 벌써 알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신용카드 사용한 거, 안 한 거, 200이라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지금 150 중에서 자동으로 불러온 이 150이 뭐야? 그냥 표현 자체가 결국은 없지만은 부인할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150하고 200, 350이 뭐야? 법적 정경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이 지금 자료는 뭐야? 틀린 게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제가 이거 두 개에서 4,560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지금 나뉘어져 있잖아요. 초과는 150하고, 그죠? 150은 경조사비 초과한 금액 450이고, 나머지는요, 4,410만 원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50에 150하고, 밑에는요, 150에 150 있고, 4,100만 원에 2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요거랑 요 두 개를 합하면 요거 금액이 되잖아요. 그죠? 그걸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조금 어려워 하셔가지고 제가 요게 해설 강의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요거는 요런 약간의 있죠. 여기 어디에요? 경조사비가 들어가니까 조금 헷갈리잖아요. 그죠? 약간 이거 어려운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바로 있죠. 간주접대비고 여기 뭐예요? 현물접대비의 평가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구색이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부터 볼게요. 손익계산세, 우리 계정은 접대비가 아니고 대손상각비 계정에 있는데 알고 보니까 얘는요. 채권을 임의적으로 그죠? 포기한 금액이니까 간주접대비에 해당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 전에 300만 원은 포함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공부했죠. 그럼 여기에서 별도로 하지 말고 여기 계정 과목을 뭐예요?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간주접대비 있잖아요. 채권의 임의평가예요. 요거를 계정 과목을 지금 대손상각비 치보세요. 대손상각비 치면 이게 835번에 여기에 계정 과목이 있는 거잖아요.
요 계정 과목에 있는 금액이 300이라고요. 그런데 이 300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300만 원은 접대비 1만 원 초과한 접대비잖아요. 그럼 300을 적고 여기에 법적 정비를 따집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현물 접대비랑 우리 지금 현재 간주 접대비 중에서 접대비로 간주되는 이런 것들은 따질 수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할 대상이 아니다 이 말. 다른 계정이 있으면 이렇게 불러와서 이 금액이 있죠. 이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가야지 한두 15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만 딱, 그죠? 요 자료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있죠? 요거 해볼게요. 현물 접대비죠. 근데 현물 접대비를 얘는요, 접대비로 안 하고 뭐예요? 공등생비 계정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전에 요거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무조건 현물 접대비는요. 차이 나는 금액만 뭐야? 추가적으로 뭐야? 그죠? 우리가, 그죠? 200을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접대비로 계산한 게 아니잖아요. 아예. 접대비로 한 게 아니죠. 접대비로 했으면은 접대비로 350이니까 200을 추가적으로 하면 되는데 얘는요. 접대비로 계산한 적이 없으니까 차이를 하면 안 되고 이 금액 전체를 뭐예요? 그죠?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입력하냐면 시가로 보니까 여기 별도로 가서 뭡니까? 복류생비로 했잖아요. 그죠? 복류생비인데 너가 있죠. 접대비로 계산한 복류생비로 여기 접대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은 350 되겠습니까? 350 되겠죠. 답하고 틀려요. 근데 이게 FM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있는 금액하고 여기 있는 금액은 별로 그죠. 15인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답하고 약간 틀리는데 이게 FM이라고 보면 돼요. 계정 과목에는 복류생비를 얼마 했습니까? 350으로 했죠. 근데 접대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접대비에 해당되는 건 얼마죠? 550 아닙니까?